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레코더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모델인데요. 소니에서 나오는 PCM-D10이라고 하는 모델이고, 제가 작년 유튜브 시작하면서 한번 등장했던 친구이기도 하죠. 빠르게 외관 한번 볼게요. 좌측면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라인 아웃, 그다음에 헤드폰 혹은 이어폰이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오로 들을지 왼쪽만 들을지 오른쪽만 들을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화면 라이트를 이제 킬 수 있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할 때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그다음에 전원 스위치 여기 온 오프 되어 있죠. 올리면 켜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제품은 버튼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버튼이 언제든지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드 버튼 따로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뭐 T마크 뭐 이런 거는 사실 저 잘 사용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녹음 버튼, 그다음에 중간에 일시정지, 정지하는 버튼,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할 때 탐색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또 이제 메뉴를 선택할 때 이게 플레이가 엔터키 버튼을 하기도 하고요. 위아래 좌우 이런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그런 버튼도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 할 때 백이나 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버튼도 따로 있고요. 옵션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버튼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요 아랫부분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인풋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나 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서 마이크하고 라인은 이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어, 여기 달려있는 이 마이크를 사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일반적인 마이크도 넣을 수 있지만 라인 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윗부분을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내리면 이제 XLR 그리고 TRS 이제 되어 있는데요. XLR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논 잭,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잭, 그런 잭을 이야기하는 거고, TRS는 이제 5호 잭이라고 부르는 제품들, 그런 것들 선택해서 이 아랫부분에 여기는 5호가 들어가고, 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XLR 케이블이 들어갈 수 있도록 커넥터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재밌는 거는 이 부분이죠. 48V 전기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팬텀 파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특히 XLR 케이블을 사용하다 보면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 전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다이나믹 마이크는 이제 필요가 없는데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 올려주면 전기가 들어가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굉장히 이거 사용할 때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배터리가 이제 뒤에 들어가는 거 이따 보여드릴 텐데, 배터리가 온전치 않으면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녹음이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위에 있는 마이크 감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왼쪽 그리고 여기가 오른쪽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따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빼면 이게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이제 그립 패턴들이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마이크의 감도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감도를 어느 정도 맞추면 그 다음에 비율을 잡아야 되니까 다시 끼면 이 상태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똑같이 움직이려면 0으로 다 바꿔버리면 됩니다. 0으로 가면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해서 다시 같은 비율로 감도를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측면 보게 되면 USB-C로 되어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충전은 안 됩니다. 충전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뒤에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배터리가 없어도 여기 USB-C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혹은 녹음 활동을 보조 배터리로도 할 수 있다. 단지 충전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슬롯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슬롯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6기가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확하게 전 잘 모르겠습니다. 별 필요가 없었어요. 일반적인 마이크 혹은 라인인을 할 수 있는 3.5파이 잭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마이크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 내장 마이크도 굉장히 괜찮아요. 아마추어들이 쓰기에 괜찮은 것 같고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소리를 수음할 때는 이렇게 벌려주면 되고요. 인터뷰라든지 일정 대상하게 지향성을 갖고 녹음할 때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악기 소리 같은 것도 가까이서 그 소리만 수음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붙여서 좀 가까이 가서 대상에게 여기 소리가 나면 가까이 가서 소리를 수음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이크 움직임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근데 요거는 그냥 마이크를 보호하기 위한 가드 같은 거죠. 가드 같은 거 이제 되어 있어요. 모양으로. 네, 뒤에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인풋 레벨이라고 해서 라인인이냐 마이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택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4분의 1인치 나사 홈이 있어가지고 삼각대 같은데 붙여서 거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산속에 가서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고 싶다 그러면 삼각대에 붙여놓고 거치해놓고 그냥 두면 녹음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배터리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2019년에 나온 제품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구입해서 이제 1년 한 3개월 정도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2019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AA 건전지가 4개가 들어갑니다. 전 이제 에네르프 배터리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시대에 무슨 AA 배터리로 이 고가의 장비가 이런 걸로 해야 되냐, 리튬 배터리들도 있는데 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 장비가 완전 프로급은 아니어도 이제 중 프로급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능 같은 거 촬영할 때 뭐 VJ들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장비는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리튬 배터리는 사용하다가 만약에 배터리가 모자른다 그러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을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얼마든지 간에 어쨌든 시간이 걸려요. 언제든지 필요한 대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AA 건전지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실 이거죠. 2019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흑백 모니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제가 한 10년 전쯤에 요거보다 낮은 등급의 디지털 레코더, 이제 마이크가 달려있는 디지털 레코더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니 거. 거기에도 흑백이 달려 있었는데 10년이 지나서도 최상급 모델의 흑백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년 전에는 컬러 LCD를 넣게 되면 신호에 잡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안 쓴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쓰고 있어요. 여태까지 해결을 못했거나 해결의 의지가 없거나 원가절감이겠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92라고 써 있는데 이 제품은 192kHz까지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따지면 60프레임, 120프레임이 있듯이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192kHz, 그러면 19만 2천 개로 쪼개서 녹화를 하는 거죠. 1초에 19만 2천 개의 조각을 녹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24라고 되어 있는데 24비트, 소리의 폭,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24비트의 폭을 가지고 녹음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튜디오급 소리죠. 이 안에 무슨 디지털 앰프라든지 마이크의 성능까지 제가 완벽하게 리뷰할 실력은 안 되고, 적어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급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제품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니의 6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적인 스펙은 아닙니다. 예, 충분히 그 정도의 능력은 있는 아이예요. 그 이제 소니에서 이제 사용하는 고음질에 관련한 인증 마크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음향기기에 이게 달려 있으면 소니에서 이것은 고품질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기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반대로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레코더기 때문에 고음질로 녹음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증 마크를 표시해 놨어요. 이건 장사 속이긴 한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달고 있을만 하죠. 자기네 제품에 달았다라고 하는 거는 돈 받고 한 게 아니라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잠시 보여드리면 지금은 이제 설정이 어떻게 됐지? 제가 마이크로 설정을 다 돌렸어요. 다 돌려서 보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지금 마이너스 53dB 사무실인데 뭐 팬 돌아가는 소리가 저 멀리서 살짝 들리긴 해요. 그걸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방향은 마이크 방향이 이쪽으로 있고 제가 말은 이쪽에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33dB 정도까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도를 높이면 더 올라가요. 소리가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이제 표시가 되죠. 마이너스 20dB까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더 올리면 이제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지금 최대치를 올렸는데 마이너스 12dB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기서도 쉽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비에서는 마이너스 20dB 정도로 녹음이 되면 준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문제는 너무 소리가 작은데 감도를 높이면 그만큼 당연히 노이즈가 끼는 것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에서 5 정도로 놓고 녹음을 하고요. 마이크를 설치해서 사용할 때도 4에서 5 정도,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보통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노이즈 제거를 한 5%에서 10% 정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면 들을만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왜 굳이 6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근데 요즘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 보통 나레이션처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찍고 와서 집에서 이제 녹음을 따로 하면서 이제 더 입히는 거죠. 뭐 그런 경우에는 뭐 USB 마이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미 여러 가지가 구비되신 분들은 전혀 필요가 없죠. 이건 밖에 휴대에서 밖에 나가서 녹음을 해야 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떠한 소리를 좀 따와야 한다든지 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얘기겠죠. 근데 내가 나가서 어떠한 촬영을 하는데 좀 고음질로 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제품들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핸드폰이 잘 나왔다라고 해도 핸드폰은 아직은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서 노이즈 저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저는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저도 사실 이 제품이 완벽하게 노이즈를 어느 정도 억제해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노이즈가 분명히 잡혀요. 화이트 노이즈 같은 소리 잡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품을 통해서 녹음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본을 그대로 살려야 그 다음에 내가 지지고 볶고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녹음을 했는데 원본이 아니라 이미 다 필터를 거쳐서 나온 소리들이 저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OBS 같은 데서 필터를 걸어서 녹음을 해버리면 이미 필터를 다 거친 소리들이 녹음이 돼요. 그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설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본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나가서도 촬영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소니의 ECM-44B라고 하는 핀 마이크 있어요. 한 2, 3만 원짜리 정도 되는 핀 마이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이용해서 옷에 핀 마이크를 달아놓고 야외에서 촬영하면 아마추어 입장에서는요. 그만한 소리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뭐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또 저가형 보이스 레코더 같은 것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에 있는 핀 마이크와 그리고 그에 준하는 이런 레코더가 있으면 확실히 소리는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하지만 소리가 좋지 않으면 소리가 일정 수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영상 잘 안 보려고 해요. 그 채널이나 그 영상이 나에게 보증이 되는 영상이면 소리가 좀 안 좋아도 시청을 하겠지만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눈에 띄어서 보려고 했는데 소리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잘 안 보게 되는 성향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걸로 요 마이크로 녹음한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껴서 콘덴서 마이크 저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LCT240 리드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한 거 그다음에 ECM 442 소니 핀 마이크로 녹음한 거 이렇게 세 가지 비교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뒤에 제가 작년에 좀 이걸 가지고 여러 소리들을 녹음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샘플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뒤에 샘플에 있는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보셔서 뭐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당연히 구입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조금 내가 더 취미생활이라 할지라도 투자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도 구매하시면 일반적인 캠코더에 달려있는 마이크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고 훨씬 고퀄리티고 훨씬 노이즈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cm 거리에서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50cm 거리에서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50cm 거리에서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50cm 거리에서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